안녕하세요. 덕후TV의 남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가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 대상차는 닛산의 아리아랑 리프입니다. 토요타의 BG4X도 있지만 BG4X는 올해 안에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닛산 아리아나 닛산 리프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베이스 모델이 498km, 배터리 큰 버전이 618km, AWD 모델이 577km, 닛산 아리아 베이스 모델이 450km, 배터리 큰 버전이 610km, AWD 버전이 580km, 닛산 리프 E 플러스가 458km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현대 아이오닉5가 닛산 아리아보다 항속거리가 길게 나옵니다. 전비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오고요. 일본 WRTC는 고속 모드가 없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EPA 사이클 기준으로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 베이스 모델이 354km, 배터리 큰 버전이 462km, AWD 버전이 388km, 닛산 아리아 B6가 346km 정도로 예상되고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가 없는 부분은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B9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배터리 큰 버전인데 483km, AWD 모델이 426km입니다. 닛산 리프 E 플러스가 363km입니다. 이제 EPA 사이클로 보면은 닛산 아리아보다 살짝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충전 출력과 10에서 80% 충전 시간인데요. 아이오닉이 전부 물음표인 이유는 일단 한국 기준으로 갖고 와서 넣었는데 일본 기준으로 정확한 발표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90kW 충전기에서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약 32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큰 보야지나 라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닛산 아리아가 약 5분 정도 더 걸리는 것을 참고하여 현대 아이오닉5도 약 5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해서 37분으로 넣어놨습니다. 닛산 아리아 같은 경우는 130kW까지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오닉5보다는 낮은 최대 충전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kW 충전 규격은 어디까지나 북미 기준이고요. 닛산 리프 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 45분입니다. 닛산 리프 E 플러스도 90kW 기준으로 약 45분인데 제가 저걸 좀 빼먹었네요. 그리고 각 30분당 충전 예상치인데요. 왜 저기서 50kW, 90kW 충전기를 따로따로 적어놨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90kW 충전기보다는 50kW 충전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50kW 충전기보다 사양이 낮은 44kW 충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닛산 리프 E 플러스의 전 모델인 40kW짜리인 닛산 리프 E 모델이 충전 속도가 44kW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가 25.5, 39.8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입니다. 배터리 용량 큰 버전도 그렇고 닛산 아리아도 동일합니다. 아마 최대 충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닛산 리프 E 플러스도
예상치보다는 훨씬 낮은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50kW 기준에서 예상치는 21.3 정도, 못해도 20kW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니구나, 20kW가 아니군요. 20kWh가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7kWh에서 좀 많이 충전돼야 18, 거의 평균 1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각 충전 예상치에서 EPA 기준으로 거리를 적어봤습니다. 아이오닉5가 143, 150, 135.2, 아리아가 110, 113, 100km 정도입니다. 닛산 리프가 124km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디건이나 충전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 충전이 안 될 것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100km 정도 내외로 가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50kW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보시면 아마 100km도 닛산 아리아나 리프는 못 갈 겁니다. 제 경험상 거의 80km 정도 가면 닛산 리프 E 플러스 기준으로 80km 정도 가면은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의 저희 충전 예상치가 조금 아리아랑 리프에 비해 좀 많은 것으로 보이실 텐데, 그 이유는 현대 아이오닉 5가 승합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서 계산상으로는 조금 더 많이 충전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실측은 실제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90kW 충전기 기준으로 일본의 충전기 규격이 200V에 450A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V, 반대구나. 200A에 450V군요. 닛산 아리아 같은 경우는 400V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kW 충전기에서 이론상으로는 80kW 충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전 로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충전되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나름 충전 로스에 대해서 15% 정도를 잡긴 했는데, 과연 그 정도만 진정 충전 로스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닛산 리프 E 플러스를 충전해 봤을 때 훨씬 더 충전 로스가 생기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저기 써놓은 예상치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전기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충전을 하면은 그 후부터는 최소 80에서 100km마다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100% 상태에서 90% 정도 운행하고 그 후에 충전해서 도착하는, 그리고 도착 지점에서 완속 충전이든 급속 충전이든 충전하고 그대로 끝나는 그런 코스로 생각을 했을 때 최대 갈 수 있는 거리는 500km 내외로 봅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충전 시스템이 있어서 현재 일본에 나와 있는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유리하긴 한데요. 어차피 현대 아이오닉 5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일본 차들이나 그 외의 브랜드들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도 보시면 현대 아이오닉 5가 베이스 모델에 조금 출력은 낮긴 한데 아마 저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닛산 아리아랑 비교했을 때 보야지나 라운지만을 두고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마력 같은 경우는 닛산 아리아
B9 이포스가 확실히 마력은 좋긴 한데 최대 토크가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최대 속도가 낮은 일본에서 크게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트렁크도 있고 프렁크도 있긴 한데 트렁크가 워낙 커서 닛산 아리아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차박이 좀 유행하고 있는 편이라서 트렁크가 아무래도 큰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프렁크도 AWD라고 하더라도 작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탑승 인원은 다들 5명이긴 한데 닛산 리프는 5명 앉기는 조금 좁습니다. 아무래도 전폭이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닛산 아리아는 제가 직접 시승을 해봤는데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실내 인테리어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벤츠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닛산 아리아의 실내감이 막 고급 SUV를 노린다, 뭐 프리미엄 SUV다 라고 해서 나왔긴 했는데 막상 내비게이션이 너무 약간 옛날 느낌이라 그런지 그게 약간 프리미엄감이 별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는 아이오닉 5나 닛산 아리아나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전폭 1890이나 되는 거. 1890이나 된다고 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토요타 해리어, 한국식 발음으로 맞나요? 해리어가 하리아 하리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토요타의 라브4, 이 두 SUV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도 1850이기 때문에 아닌가, 좀 더 컸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40mm인데 양쪽으로 하면은 각각 20mm 밖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도 1865이긴 한데 전 전폭을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가끔씩 중형 트럭도 몰기 때문에 중형 트럭도 몰아서 그런지 전폭은 뭐 2m만 안 넘으면 제가 느끼기엔 도찐개찐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을 못하거나 운전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이즈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은 아무래도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1890은 아마 주차 때문에 좀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맨션에 사는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가능할 것입니다. 뭐 단독주택이 아니고 맨션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맨션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은,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그냥 일반 평면 주차장입니다. 빌릴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살 수야 있겠지만 특히 도쿄 도심도 같은 도심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베이스가 워낙 아이오닉 5가 커서 닛산 아리아도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작은 공간은 아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랑 큰 차이는 없다? 닛산 아리아는 그런 느낌입니다. 닛산 리프도 자주 탔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크다? 내부 실내 공간이 크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의 가장 불리한 점은 최소 회전 반경인데요. 무려 6m에 가까운 최소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할 때 도로가 직각 같은 느낌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돌아 나가려면은 살짝 약간 크게 도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최소 회전 반경까지 크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차를 사는 세대들은 아이가 생겨서 차를 구입합니다. 애가 하나라고 하면은 보통 경차나 컴팩트 차량이라고 하는 1000cc 이하 차들을 사고요. 이제 애가 둘 정도 생기면은 보통은 미니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미니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SUV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보통은 미니밴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대부분 회전 반경이 5.5에서 5.4 정도입니다. 닛산 아리아는 아무래도 일본 도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5.4m로 맞춰온 것 같고요. 일본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베이스 모델이 약 480만 엔입니다. 정확하게는 479만 엔인가 하긴 한데 479만 엔이나 480만 엔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다 원래는 저게 조금씩 아마 1만 엔, 2만 엔 정도 아마 좀 짧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다 공으로 맞춰서 반올림해서 480만, 520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 가격을 보시면 약 480만, 약 520만, 약 590만, 그리고 닛산 아리아를 보시면 베이스 가격이 약 540만, B9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가격은 발표가 안 됐는데요. B9 리미티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약 630만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9 e포스도 동일해서 680만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9 e포스 리미티드가 약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790만 엔입니다. 거기 아마 옵션도 붙여야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구입가는 8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거를 생각했을 때 B6가 지금 발표된 금액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생각이 예상이 되는 금액이 약 680만입니다. 닛산 리프 E 플러스는 약 500만 원인데요. 저것도 아마 497?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왜 닛산 리프 E 플러스 G 그레이드를 가지고 왔냐면 저게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닛산 리프 E 플러스 중에 저거랑 좀 별개로 이제 다른 약간 무슨 테크 그레이드인가? 그거랑 니스모 그레이드도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좀 별개의 그레이드라서 빼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레이드 중에선 가장 높은 G 그레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팔릴 아리아나 아이오닉 5의 장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밑에 베이스 그레이드는 아무래도 장비가 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옵션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G 그레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문제는 G 그레이드를 들고 왔는데 현대 아이오닉 5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 비교하면은 약 20만원 정도 비싼데 거기 옵션 좀 붙이면 더 많이 차이 나겠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조금이 8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닛산 아리아도 80만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WLTC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V2H 기능이 있으면 추가로 20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 보조금만 해서 80만 원입니다. 각 지자체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도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45만 엔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0만 엔을 줬는데요. 올해는 45만 엔입니다. 그렇게 치면 125만 엔이니까 저 약 400만 엔에서 45만 엔을 빼면 355만 엔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대 i5의 보야지 모델 같은 경우는 도쿄도 사시는 분이면 400만 원 밑으로 또 구입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보면 닛산 아리아보다 아이오닉 5를 살 것 같습니다. 닛산 리프도 실질적으로 아이오닉 5보다 비싸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란 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라서 일본 거 이외에는 잘 안 팔리는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닛산 리프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닛산 리프 이용자들이 닛산 아리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닛산 아리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닛산 아리아에는 없습니다. 완전 정지까지 가능한 그 엑셀만 떼면 그 정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닛산 아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닛산 리프 이용자들의 일부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닛산 아리아를 지금 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는 타겟이 테슬라 모델 Y인데 일본엔 아직 테슬라 모델 Y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들어온다 말은 많았는데 결국엔 안 들어왔고요. 올해도 빨라야 가을, 겨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닛산 리프 초기 40kWh를 탑재한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슬슬 바꿀 때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닛산 아리아보다는 현대 아이오닉 5 쪽으로 가거나 돈에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우디의 Q4 e-tron으로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 ID4도 2022년 내에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아우디의 Q4 e-tron이랑 약간 안 겹치게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아마 가을 아니면 여름 끝나갈 무렵쯤에 아마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는 올해 가을이나 아니겠구나. 가을보다 좀 더 늦어지겠구나. 겨울 정도? 빨라야 겨울 아니면 내년 봄?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닛산 리프 이용자들을 현대 아이오닉 5가 얼만큼이나 그 점유율을 점유할 수 있을까? 그 점이 가장 큰 관심 포인트인데요. 닛산은 왜 이 페달 기능을 안 넣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모터가 아이오닉 5나 닛산 리프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아마 완전 정지까지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거야 닛산 관계자들만 알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닛산 아리아 모터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닛산 아리아는 이 페달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닛산 아리아의 딜리버리가 이제 B6 리미티드가
각각의 이제 계약자들한테 배송될 예정인데 빨라야 3월 초, 늦으면 3월 말 정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저 130kW의 충전 속도를 발휘하는 충전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닛산이 아리아를 판매 전까지 충전기 확충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닛산 아리아를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꽤나 떠나는 상황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에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닛산이 얼마나 삽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지는 않긴 한데 도요타의 BZ4X는 일본 내에서 사브스크로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리스로만 판매를 합니다. 그게 확정된 순간 도요타 전기차는 일반인들은 구매할 생각을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브스크이기 때문에. 도요타와 닛산이 이게 현대 거를 사라고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지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기 바로 이틀 전? 하루 전쯤에 이제 그 도요타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BZ4X의 서브스크 그리고 총 생산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형제차인 스바루의 소르테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근데 도요타가 발표한 내용이 올해 6만 대, 내년에 5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데 40%는 중국, 절반 정도는 북미 시장에 투입하겠다. 이거 현대를 사라고 완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참 삽질을 잘하고 있습니다. 닛산도 도요타도. 덕분에 현대 아이오닉이 좀 더 팔릴 기회를 잡긴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대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상품성이 괜찮아서 닛산 아리아의 삽질 덕분에 의외로 성공하지 않을까. 아무리 현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곤 아이오닉 5를 이길 만한 상품성을 가진 차량이 일본 차 중에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최대의 라이벌이 될 만한 것은 아우디 Q4 이트론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덕후TV의 남편이었습니다.